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뭐 글로비스 얘기를 드리려 그러기보다는 그 선박 해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선박 해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굳이 우리나라에도 없는 사업이고 이게 선박 해체 사업은 국제노동기구가 지목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입니다. 여기서 작년에도 2009년 이후에 선박 해체 과정에서 426명이 사망을 했는데 와.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배가 이제 해변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절단기 네. 그 배가 여러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빌딩만 합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커요. 그 빌딩만 한데 그거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저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 산소 절단기 하나 가져가서 이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자르고 그리고 나서 사무실 들어가면 집기물 있죠. 집기. 뭐 책상, 뭐 마이크, 뭐 가구 그런 거 빼다가 밖에다 팔아요. 딴 데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건물 높이에서 이거를 막 절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막 떨어지고 뭐 거기 깔리고 그리고 그 배에서 뭐 기름 유출되고 독성 물질 나오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거기가 월급 뭐 1달러 받고 합니다. 심지어 아동들은 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 1달러라고요? 2019년 방글라데시 선박 해체 노동력의 15%는 12세 미만 아동이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동 노동은 그 동네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시킵니다. 몰래. 그래서 더 더 위험하죠. 그리고 애가 다쳤다, 죽었다. 보상을 정상적으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 선박 해체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전 세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의 전 세계 선박의 90%가 거기서 해체가 됩니다. 작년에 763척이 해체가 됐는데 이 중에 583척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됐어요. 톤수 기준 90%인데 이 숫자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은 게 척수는 763척인데 전체가 그중에 583척이에요. 90%가 아닌데? 안 되죠. 큰 톤수는 90%. 큰 배들이 다 저기로 간다는 거. 그렇죠. 큰 배가 간다는 거예요. 작은 배들은 정상적인 선박 해체 시설,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진짜 큰 배들은 그쪽에 가서 합니다. 처음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선박이 인도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좌초가 됐대요. 방글라데시 해변에.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걸 다 해체를 해서 갖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선박 해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건데 이독철님이 글로비스가 여기에 연루돼 있냐라고 하는데 2017년 이후에 4척의 선박을 거기서 해체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선박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성면이라든지 뭐 중금속이라든지 그러니까 선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들은 그 일정한 조건 하에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철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안 되잖아요. 중금속 이런 거 새어 나온 거 이런 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집기류, 철강류 이런 거는 갖다 쓰고 거기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지 성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해안이 엄청나게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처리하려면은 그 노동자들이 이제 안전 장비를 깔고 해야 되잖아요. 뭐 장갑도 끼고 장화도 신고 뭐 이게 안전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애들이 장갑 정도 끼면 안전한 축에 속하는 정도?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철 막 용접기로 뜯어내고 막 하다가 이게 갑자기 막 터지고 독성 물질 나오고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해운사가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는 이렇게 해체를 해야 안전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이제 무거운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선박에서 이제 조각들이 나오고 뭐 기자재가 나오면은 거기 막 진흙이 막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변에서 네네.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닦아내고 갖다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다 독성 물질 묻어 있는 그런 기자재들을 그냥 손으로 그냥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도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 정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벌어지는 말씀 거예요. 들어보니까 설국열차가 생각나네요. 영화. 아, 기차 거기, 밑에서. 네, 애기들이 몸집 조그맣고 하니까 어른들은 못 들어가니까 네. 그 안에서 이제 평생 이제 그것만 하는. 그쵸.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해체 선박의 25%는 유럽인데 유럽이 글로벌 해운사 중에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기업으로는 국내 한국 폴라리스 쇼핑과 장금 상선이 1등, 2등을 했어요. 거기 가서 해체한 거. 근데 이게 참 되게 원래 이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도상, 그러니까 선진국의 선박은 유해 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선진국에 있는 선박의 그 본적, 네. 국적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옮겨요. 그리고 그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개독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막았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무슨 바젤 협약이니 이런 걸로 못하게 했는데, 뭐 파나마나 뭐 코모도로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다 넘어가니까. 한국 역시 그 한국 선주는 114만여 톤의 선박을 폐기했다. 그 중에 한국이 처리한 규모는 0.5%. 나머지 95%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에다가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는 선박을 갖다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니네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그거 저희 그 선박 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선박을 판 사람이 뭐 산 사람이 배를 운영하는지 갖다 뜯어서 버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그 동네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거기서는 일자리가 없어요. 산업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다 파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밥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소 3만여 명이 선박 해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15,000여 명이 지금 선박 해체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철강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강석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선박에서 뜯어낸 그 철강을 녹여서 다시 제철 사업을 해요. 이게 방글라데시 전체의 60%가 그 폐 선박에서 공급이 돼요. 그리고 해체된 선박에서 나오는 가구,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먹거리예요. 그거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연봉 뭐 월급이 1달러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예 없어요. 사업이.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오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죠. 자국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냥 모래바닥에다 씌워놓고 막 이거 긁어내고 막 잘라내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선사가 있어야 돼요. 도크가 있어야 돼요. 도크를 가지고 배를 거기다가 올려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니까 조선업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물질은 어떻게 빠지도록 설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냐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체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비싸잖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다 하면 싸잖아. 그러면 회원사 입장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산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신사업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가 해서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은행에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배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팔았다라는 것을 역시 글로비스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노르웨이은행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가격을 합의할 때 그러니까 이걸 얼마냐 이 배를 얼마에 사갈래를 합의할 때 양 당사자가 선박에 있는 강철의 양과 선박을 해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서 가격을 매기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배를 운영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 점을 밀어보면은 너는 분명히 그 선박을 걔가 사가고 나서 무슨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선박 소유 회사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결과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그 폐선할 선박은 없대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향후 더 심각한 환경 피해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해체할 경우 투자에서 제외하겠다. 이게 ESG입니다, 여러분. ESG가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비스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과제예요. 아니 선박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받도록 했어요. EU에서 선박 해체 사업 인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그 선급이라고 있어요. 배 설계 도면하면 컨펌해주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선급을 통해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업체들이 인정받은 데가 좀 있어요. 근데 EU에서 그거 인정 안 했어요. 한 곳도 없어요. EU 차원에서 야, 이 정도 설비를 가지고 이 정도 안전장치, 이 정도 위생시설을 가지고는 선박 해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하냐고요. 근데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사들은 팔아서 좋고 처리할 수 있어서 좋고 이쪽에서는 더러운 일자리지만 일자리가 있으니까 좋고 그렇게 악의 선순환 빈곤과 돈에 대한 욕망의 선순환이 굴러가면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끊을 방법이 없어요. 개인들이 끊을 방법이 없으니까 노르웨이 은행도 이걸 글로비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글로비스도 이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 해운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쪽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업체들도 야 이러다가 우리가 아예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뭐 인수합병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어떻게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적이고 안경적인 안전한 대안을 모색해야죠. 근데 수페은자님 ESG는 돈이지 돈. 근데 저는 ESG라는 걸 좋죠, 멋있죠. 막 환경 사회 뭐 해가지고 지배구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ESG를 잘 지키는 기업이 과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인가에 대한 전 고민을 나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수페은자님이 말이 맞아요. 이게 헐네글로비스가 ESG를 지키면서 선박 해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글라데시의 그 아이들 근로환경을 개선해주고 뭐 월급을 올려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박 해체를 해서 그냥 배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선박을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그 나라의 철강으로 사용한다. 이것 자체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데 재활용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소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ESG가 진짜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막 ESG 잘하고 막 이미지 좋고 막 이래. 근데 내가 그래서 주식을 사봤어. 근데 ESG 한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 영업이익이 안 나와. 이게 과연 그러니까 ESG 한다 좋은 기업의 등식은 전 성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무슨 그 죄악주라고 해가지고 막 담배 아니면 뭐 술 이런 주식들을 막 배제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수익률이 좋잖아. 네. 그래서 ESG가 너무 매몰돼가지고 막 좋다 이렇게 좀 가는 이것도 저는 좀 경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주식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너무나 자본주의적인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룰을 세팅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좀 인류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아동 노동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이익이 안 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라 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 중에 있어가지고 한번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 저 6시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